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신용보증기금에서 현재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아니라 김정은 사장이고요. 저 아까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 앞에 마이크를 보고 웬만한 연예인 그 기자회견 장소보다 더 열기가 뜨거운 게 아닌가 싶어서 사실 조금 긴장도 되고 제가 이 자료 준비를 조금 수월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들고 하는데 일단은 가장 좀 궁금하신 사항이 올해 채용이 어떻게 되는지 또 몇 명을 뽑는지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아마 5월달 이번 황금 연휴가 지나고 나면 그 주 말이나 아니면 늦어도 그 다음 주 초 정도에 네, 신입직원 채용 공고가 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도 또 한 번 대졸 공채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일단 여기서는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한테는 일단 뭐 Q&A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좀 질문을 받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도 아주 간단하게 저희 신용보증기금이 어떤 기관인지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간단한 저희 인사 제도하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 채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올해로 입사를 한 지가 이제 15년 정도가 돼가는데 참고로 저도 입사 원서를 내고 입사를 하면서 그냥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이 기관이 뭐 하는 거지? 라고만 이렇게 알았지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만큼 저희 기관은 일반 시중은행처럼 이렇게 일반인들을 좀 소비자를 상대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 주요 고객이다 보니까 또 정책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우리 일반 분들은 좀 잘 많이 모르세요. 그래서 요즘은 금융공기업에 대한 이런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 아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관심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일단 저희는 정부 출연금, 그 다음에 각 시중은행 출연금으로 이렇게 저희 운영하고 있는 준정부 기관이고요.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에 따라서 설립이 되었고 그 직무를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이 설립 목적은 제가 면접 준비하면서 유일하게 회사에 대해서 아는 정보를 가지고 외웠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뭐 기업의 자금 유통을 원활히 하고 건전한 신용 질서를 확립해서 균형 있는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거창한 목적을 법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저희 신용보증기금 직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또 입사를 하시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담당할 직무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오늘 여기 채용 설명에 참가해 주신 다른 기관에 비해서 저희 좀 신용보증기금의 직무는 좀 뭐라 그러죠? 굉장히 많은 직무가 있지만 좀 이렇게 큰 맥락에서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직원들이 좀 다 비슷한 직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는 이제 신용보증기금이기 때문에 신용보증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 신용보증 업무가 저희 기관 업무의 뭐 거의 한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도 본사 인력과 이제 영업점 인력이 이렇게 구분이 돼서 있는데 다른 이런 정책금융기관과 달리 저희는 본사 인력 비중이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은 조직이에요. 현재 저희 정규직 직원이 약 2,200명 정도 되는데 본점 있는 인원이 한 400명 정도 되고요. 한 2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영업점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일단 은행 같은 그런 소매금융 업무라기보다는 좀 쉽게 이해가 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은행에서 어떤 기업 대부계에서 하는 어떤 신용평가 업무를 거의 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주요 고객은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기업이 되고요. 그런 기업이 이제 은행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운영자금 내지는 시설자금을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은행에서 자체적인 어떤 신용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거나 아니면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기관인 경우에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그 회사의 어떤 신용 상태를 보고서 은행한테 지급 보증을 하는 그 업무를 저희 신용보증기금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업체가 이제 저희 영업점에 뭐 상담을 오면 각 담당자가 그 기업에 직접 나가서 신용평가를 하고 이 회사는
정부 지원이 들어도 괜찮겠다라는 결정을 해서 은행으로 그 회사에 대한 신용 보증을 하는 그런 직무가 가장 크고 가장 주요하고 또 나라 대한민국 IMF 때 특히 저희 기관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또 미국 금융 위기 때 이렇게 좀 경제가 휘청휘청할 때 좀 그 역할을 더 발휘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 구상권 관리는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업무는 아니고요. 당연히 신용보증이라는 업무에 이제 수반해서 부실 채권이 있을 때 그걸 이제 회수하는 일부분 업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용보험 업무는 이제 최근 들어서 저희가 정부로부터 이제 정원도 좀 많이 이렇게 증원받고 예산도 받고 한 부분이긴 한데 매출 채권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보험을 하고 있는 그런 업무가 있고요. 이거는 저희 신용보험센터라고 해서 지금 전국의 영업본부 내에 별도의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SOC 신용보증기금은 민간 투자사업에 대한 보증으로 다리 건설이나 나라 같은 기간 사업에 대한 그런 보증으로 이 네 가지가 이제 저희 가장 큰 업무에 해당이 되고요. 그 외에 본점 업무는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기획, 홍보, 인사, 또 이제 전산 이런 쪽으로 저희 본점 인력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인사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는데요. 지급 체계가 저희 이제 1급부터 6급 해서 이제 대졸로 요즘에는 이제 5급 직원을 모집한다고 하죠.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하시고 입사를 하게 되면은 5급 중견 사원으로 입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6급은 저희도 이제 재작년부터 특성화고 졸업 예정, 또 졸업자 고등학교 인재들을 대상으로 고졸 채용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6급 직급 체계를 가져가게 되고요. 여기 지금 고등학생 분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저희 신용보증기금은 6급으로 입사를 하셔서 딱 4년이 지나시면 대졸 입사와 동일하게 바로 5급으로 승급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특성화고역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근무 여건이 좋은 회사가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고요. 우수한 인재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 당연히 주월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년 막 입사하신 분들은 정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 최근에 법 개정이 돼서 이제 만 60세로 늘릴 게 2015년부터 예정이 되어 있는 건 아마 아실 건데 저희는 현재 이미 임금 피크 제도를 한 10년 넘게 도입을 하고 있어서 이미 정년은 만 60세로 현재도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 있는 보수는 5급 초봉, 군을 갔다 오지 않은 분들 기준한 초급으로 저희 외부 공시, 알고 공시 기준 했을 때 약 3,700만 원 정도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금융 공기업 중에서 급여 자체가 이렇게 아주 상위권에 있는 기관은 아니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밖에 근무 여건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결코 하는 아닌 것 같고요. 복지는 어느 기관이나 다 비슷하고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저희도 공공기관 최고 수준의 복지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을 지금 이런 공공장소에서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아시겠지만 요즘 이제 공공기관 방만 경영에 대해서 많은 비판 여론이 있고 또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복지는 좀 어느 정도 축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는 홈페이지에 있는 말이고 저희가 늘 하는 말이긴 하지만 이게 도대체 어떤 인재인지를 알기는 여러분들도 어렵고 또 저도 어렵고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창조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요. 고객사랑 저희도 어차피 그 업무 자체가 이렇게 대외 고객을 상대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어떤 CS적인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으신 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윤리 의식이 있으신 분 해서 요즘 창조 경제 하죠. 그런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신보에 이게 저희가 이제 바라는 인재상이고요. 채용 담당자로서 매년 이제 우리 기관에 입사하기를 원하는 많은 많은 인재들을 어떻게 어떤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우수한 인재를 뽑을까 항상 고민이 되고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회사에 들어올 수 있을까 어떻게 적합한 인재가 내가 될 수 있을까 또 서로 이렇게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굉장히 어퍼하게 쓰고 상세한 내용은 제가 그냥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게요. 일단은 제가 아까 서두에
것처럼 연휴가 지나고 저희 신입지원 채용 공고가 날 예정입니다. 근데 이번 이제 신입지원 채용은 그 하반기 공채랑 조금 좀 다른 프로세스를 가져가는데요. 신입직원 채용형 인턴 직원으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채용에는 그 특성화고의 학생을 대상으로 6급 직원으로 전환이 될 예정인 직원, 현재 예정인 인원 한 5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급 직원으로 전환이 될 예정인 이런 대졸 인턴 직원을 약 50명 내외로 40명, 50명 내외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원서를 이제 온라인에서 접수를 해주실 텐데요. 지금 아까도 앞서서 말씀 주셨듯이 지금 스펙 초월 채용이 좀 하나의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필요한 어떤 그런 스펙을 쌓기 위해서 자격증이나 뭐 영어 이런 거에 너무나 많은 이렇게 시간과 돈이 이렇게 좀 허비까지는 아닌 거지만 허비가 되고 있다는 좀 그런 사회적 시선이 있어서 지난 3월에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좀 내놓았고 저희도 거기에 좀 선도적으로 동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입사 지원 자격에 물론 학력, 나이는 뭐 그런 거에 대한 차별은 없었지만 그 이번에는 오히려 영어 점수를 어떤 서류 전형에는 저희도 반영하지 않기로 일단 확정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 일단 서류를 내는 어떤 그 자격 요건으로서 최하 그 토익 점수는 지금 두는 걸로 그 방침은 있고요. 근데 그게 아주 뭐 이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고 작년 기준해서 저희가 작년 신입직원 채용할 때 약 한 3,000명 정도 그 정도 이제 저기 원서가 왔는데 지금 저희가 정한 그 기준에서 그거에 출석하지 않는 분이 작년에 한 200명 내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아주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는 토익 기준으로 했을 때 토익 800점 기준으로 해서 원서를 낼 수 있는 기준으로 잡았고요. 그 이후에 점수에 대해서는 어떤 서류에서는 반영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은 뭐 영어나 이런 그다음에 자격증에 대한 가점도 없고요. 자격증 입력란 자체가 아예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마 그 입사 지원서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이렇게 좀 의례적으로 받았던 뭐 취미특기, 동아리, 봉사활동,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항목은 많이 삭제를 해서 거의 뭐 기본 정보에 가까운 정도 수준만 현재는 받을 예정이고요. 서류 전형에는 이제 자기소개서 평가가 같이 들어가고 그 안에 자기소개서를 읽는다는 게 이 평가 담당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힘든 고난의 시간이긴 한데 저희도 올해 이 자기소개서 평가를 좀 강화를 해서 더욱더 좀 변별력을 많이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KDB 차장님께서 자기소개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도 저희가 그걸 읽다 보니까 참 별로 이렇게 읽고 싶지 않은 그런 자기소개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작년에 저희 문제 중에 하나가 저희 이제 이따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이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서 저희 본사가 이제 대구로 이전을 하거든요. 대구 이전에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전을 해서 잘 할 수 있을지 좀 한 가지 제언을 해봐라 라고 했는데 써주신 분의 한 30% 이상이 거의 이렇게 비슷한 문구와 비슷한 답변을 다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제 신용보증기금 대구 이전이라고 쳤을 때 나오는 어떤 그 신문 기사 있는 내용 중에 이렇게 다 일정 부분을 이렇게 많이 짜집게 해서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했는데 읽을수록 너무 똑같은 이런 모범적인 그런 답안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 문구를 이렇게 쓴 사람들은 약간 이제 저희가 좀 뒤로 이렇게 좀 떨구는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자기소개서를 어려운 말을 많이 써서 이렇게 쓰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읽는 사람 입장에서 얘 자기 좀 생각을 솔직하게 썼구나. 좀 성의 있게 썼구나. 그런 식으로 좀 써주시는 게 가장 좀 좋은 인상을 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읽다 보면 저희에서 이렇게 예전에 빠져나왔던 기간 이제 기술보증기금 있는데 제가 기고에 입사한다면 이런 거 중간에 많이 나와요. 네, 그런 거는 저희도 바로 좀 인상은 안 좋더라고요. 네, 하고서
이제 저희도 필기 전형, 면접 전형이 넘어가는데 일단 작년 공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필기에서요. 경영, 경제, 법학 그러니까 자기가 시험을 볼 그거를 미리 원서를 지원할 때 선택을 하셔서 경영, 경제, 법학 중에 한 과목을 전공 시험을 봤었고요. 전공은 오지선다 객관식, 그 다음에 단순 단답식 5개, 그 다음에 서술식 2문제, 작년에는 그렇게 봤었어요. 그리고 논술 시험을 같이 치러서 논술에 대한 평가를 실시를 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뽑는 인턴십 직원은 5개월이라는 어떤 근무 기간을 거치고 나서 한 80% 정도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그 직원을 뽑다 보니까 조금 전형 절차는 그거보다는 조금 간단하게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공 시험은 마찬가지로 보는데 뭐 논술 시험 문제는 현재로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뭐 매경 그거 말씀 주셨는데 뭐 한 그런 정도 수준의 그냥 간단한 어떤 경제 이해력, 경제 상식 정도의 시험 하나 같이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특히 올해 인턴십 직원에 상관한 다른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항상 그 어디 예산상 제약, 그러니까 공간 제약 때문에 좀 필기 전형 서류에서 통과하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울 정도로 필기 시험으로 가는 배수를 좀 좁게 가져갔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회사 뭐 회의실 내에서 며칠에 걸쳐서 시험을 보는 형태로 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뭐 자격증 가점이나 또 영어 시험 이런 점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자기소개서 평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필기시험을 볼 수 있는 대상을 좀 많이 확대를 해서 올해는 아마 하루를 정해서 외부의 학교를 개관해서 좀 꽤 많은 인원이 필기시험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면접도 작년보다는 좀 배수를 더 많이 늘려서 이렇게 좀 직접 검증하는 형태로 인재를 채용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도 실무진 면접, 그 다음에 임원진 면접 그걸 이렇게 한 반반 정도 이렇게 비율을 해서 저희는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었는데요. 저희도 올해는 그거를 조금 바꿔서 실무진 면접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한 2배수 정도 줄이고요. 그 다음에 2차 허들형으로 가서 마지막 그거는 이제 임원진 면접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것 같고요. 저희 지금 현재 CEO가 작년 10월에 바뀌셨는데요. 현재 CEO분께서 이 채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저희 이사장님이 직접 그 면접에 참가하신 적이 없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사장님이 직접 면접에 참가를 하고 싶다라고 강력하게 이렇게 좀 의사표현을 해주셔서 작년에 아마 제가 알기로 저희 시험보증기금이 1976년에 생겼는데 아마 그 이후에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사장님 이한 전 임원이 임원 면접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올해도 굉장히 긴장되시죠? 올해도 글쎄요 큰 틀은 바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담당자로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접에서도 그 신입사원 공채 때는 저희도 토론 면접을 같이 실시를 했었고요. 이번 인턴십 면접에는 토론 면접은 없고요. 그냥 이렇게 다대다 일반적인 면접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 이외 절차는 실제검사 뭐 이런 거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번에 뽑히는 인턴십 직원은 5개월간 근무하시고 일정한 평가, 뭐 근무평가, 연수평가 이런 거 통해서 최소 80% 이상을 신입 직원으로, 80% 정도를 신입 직원으로 전환할 예정인 거를 뽑을 예정이고요. 현재는 예정이고 이제 확실히 결정이 나면 공고는 아마 5월 중으로 날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직원분들 많이 좀 지원해 주시고요. 특히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이신 분들도 각 학교장 추천에 의한 한 명씩 이렇게 저희가 좀 제한 정지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해서 많은 지원 부탁을 드리고요. 채용 인원은 뭐 가용입니다. 현재는 한 80명 내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채용 시기는 저거는 입사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인턴십 직원 같은 경우는 7월에 입사일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월 중에 채용 공고랑 원서 접수가 같이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공채는 통상 저희가 10월 초에 공고를 내고 12월 한 말 정도에 입사를 하는데 저희가 한 12월이나 그때쯤 이렇게 해서 대구 본사가 좀 이전이 될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진행하는 게 그래서 현재는 조금 당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건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대사항은 뭐 당연히 그 법상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그다음에 뭐 장애인, 그다음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비수도권 대학생, 그다음에 또 대구 소재하고 있는 그 저희 공공기관 이전 지역 대학생 출신 이렇게 다 어떤 서류상에서 가점 형태로 우대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채용단장 입장자에서 올해 저희가 이제 대구로 본사를 이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아무래도 혹시 그런 어떤 좀 이런 것 때문에 우수한 인재가 많이 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사실 그게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실용보증기금은 약 2,200명이 있는 조직인데 본점 인력이 한 2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전국에 지금 현재 102개 영업점이 있습니다. 102개 영업점 조직이 있기 때문에 대구로 본사가 이전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대구에서 근무를 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현재도 이렇게 시간 근무가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염두에 두셔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연하라고 합니다. 저는 신용보증기금 인사사장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짧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일단 지금 청년인턴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스펙추얼 채용으로 간다고 하셔서 이제 자격증이나 여러 가지 어학점수 기입하는 날이 더 없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인턴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경력을 조금 잡고 싶은데 그런 난도 없어지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상하반기 나눠서 채용을 하시는데 실제로 상반기와 하반기의 그 채용 인원의 비중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지 어떻게 오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두 번째 질문 먼저 답변 드리면요. 그러니까 유동적이긴 하지만 현재 대략 1년 동안 이 정도 인원을 뽑아야 되겠다고 한 거 기준으로 이번 하반기 반 된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시험보증기금 인턴 근무하고 계신 거세요? 그 당초에 저희가 청년 인턴 뽑을 때도 아마 그런 내용은 공고에 같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 전환형 인턴 뽑는 건 물론 이제 입사 지원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본체 때 저희가 시험보증기금에서 아마 3개월 인턴 근무하신 직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서류 전형에서 뭐 가점 내지는 면제 쪽으로 아마 혜택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면 상반기에 지금 제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채용 검증형 인턴을 지원할 때는 이제 따로 경력을 공략하는 건가요? 예, 그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인턴이 이제 저희가 3월 중순에 배치가 되셔서 6월 말까지잖아요. 예, 그 공부는 또 5월이기 때문에 그 근무한 기간 자체가 지금 얼마 되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턴에 대한 어떤 혜택은 현재 상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다 수료하실